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행정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을 분배하면 시도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500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발했고 66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액은 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교육청 공무원 9명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어기고 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관 예우가 의심스럽다며 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여전히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6곳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4%로 목표치 21%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10년 동안 연 12%의 높은 이자를 받아 1억 9천만 원을 챙겼다가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10년 전부터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년에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2010년대 초반 6% 안팎이었고 지금은 5% 안팎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은 셈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4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9천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금을 이렇게 빌려드린 거예요. 월 몇 프로 이자를 단연간 받았다는 얘기죠. 행안부는 지난달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무등록 대부 행위와 영리 업무를 한 혐의로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익산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판단 결과가 내려온 게 고리 대금업은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품위유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징계 예정이 있고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감찰 결과만 보면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공무원의 무등록 대부업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구도심의 전라중학교를 신도시민 에코시티로 옮기려 해 일부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표가 84%로 높게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라중학교입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230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송천동 에코시티로 옮기는 걸 놓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84%로 높게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갑작스런 학교 이전 방침에 일부 학부모와 주민이 반발했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폐교보다는 이전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의 질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전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전라중을 이전 대상 학교로 선정하는 등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안에 자체 투자 심사와 올해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 이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과 약속한 대로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옮기고 재학생과 야구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구부나 재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저희가 학교 구성원들한테 다 발표를 했어요. 전주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 계획을, 세부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중이 오는 2024년에 송천동의 에코시티로 이전하면 현재 6개 학급 전교생 136명에서 31개 학급 학생 수 870명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화정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에코시티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도시민 덕진동은 이미 만성동으로 떠난 법원과 검찰에 이어 추가로 전라중마저 이전함으로써 구도심 공동화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부로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검찰이 전주 을 이상직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을 기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기소된 윤준병, 이용호 의원까지 현역 의원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 을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술과 책자를 선거 구민들에게 나눠준 혐의입니다. 지난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올해 초 인터넷 방송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자 발송 혐의 등과 관련해 앞서 이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에 이어 이번에 전주시의원 2명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된 점은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명의 의원이 막판 기소되면서 전북 현역 의원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이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아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상대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김성주, 김수웅 의원은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전시된 수만 개의 국화 화분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전북대와 손잡고 주민생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국화가 드넓은 치즈 테마파크를 수놓았습니다. 올해 치즈 축제를 위해 농가에서 기른 3만 개의 국화 화분입니다. 치즈 축제는 취소됐지만 활짝 핀 국화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 국화들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진안형 뉴딜 사업으로 전북대와 함께 주민생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진안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을과 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코로나 이후 여행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광업체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 심사한 뒤 최고 400만 원 이내의 상품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해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확대, 그리고 전국 첫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젯밤 전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북의 누적 확진자가 155명이 됐습니다. 154번째 확진자는 추석 연휴인 지난 2일 정읍 처가에서 정읍 일가족 감염의 최초 확진자인 133번째 확진자를 접촉했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5번째 확진자는 외국인 대학원생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4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같은 국적의 153번째 확진자를 지난 1일에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집안 침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한국지방공학회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토공 구간 55km 가운데 22.4%인 12.5km에서 허용 치마량 30mm를 넘는 집안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안 치마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강과 유지 보수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5년 새 80% 넘게 증가한 반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댐은 30%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난 2015년 말 1,007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840곳으로 8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산사태로 토사와 암석이 밀려 내려오는 걸 줄여주는 사방댐은 724곳에서 954곳으로 32%만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9곳을 새로 지정해 모두 103곳을 운영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1급 보육교사 비율과 교사 급여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70여 년 만에 복원된 전라가명이 일반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됐습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어제부터 전라가명을 개방했습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해설 투어, 부채와 한지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불법 촬영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 2016년 67건에서 2017년 86건, 2018년 90건, 지난해에는 1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생활용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지게차 그리고 창고 안에 있는 200여 가지의 생활용품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의 기온은 2도, 남원은 7도, 전주는 8도 등 어제처럼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8도에서 최고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